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취업 어때가 올해 4월에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오 한마디씩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차전일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방송의 짜릿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트릿 취업 파이터 할 때 그 느낌으로 파이팅 있게 아주 따끔한 조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제트의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파워 T답게 오늘도 네. 좀 필요한 내용 되게 콕 집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마지막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또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마지막 사연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어학 자격 부자의 취업 전략을 세워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어학 자격이 많은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볼게요. 25세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드리머1324. 인서울 하위 국제 경영 소비자학 복수 전공 했다고 하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4.19점입니다. 자격증 컴활 1급, GTQ 1급, 무역영어 1급, 한국사와 국제무역사는 취득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학 점수 토익은 940점, 토스는 AL, 오픽은 IH, 토익 라이팅은 AH. 대외 활동 미국 어학연수 1달. 경력상 호스피탈리티 쪽 인턴 4개월. 이게 중소기업 채용 전환형인데 중도 퇴사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말, 대기업 해외 영업 직무나 공기업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 워낙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턴 등 경험이 다양한 편이 아니어서 많이 고민이 되네요. 혹시나 더 보완하면 좋을 자격증이나 스펙이 뭐가 있을까요? 또한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업 필기 준비가 노베여서요. 이게 노베이스란 얘기죠.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준비하기에 어린 편은 아니어서 걱정됩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1년 이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 처음에 어학 자격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학 자격이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일까요? 추리 부탁드려요. 저는 가진 건 되게 많은데 걱정도 함께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진 게 좀 어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본인도 그걸 좀 잘 알아서 확신이 아닌 걱정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분은 국제 경영이랑 소비자학 복수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공기업 관련 자격증은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왜 공기업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한 노트만 바라보셔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이 드리머님께서는 어학에 치중된 스펙 마련에 좀 걱정이 많으신 상태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드리머님이요. 제가 볼 때는 어학 자격도 많고 또 점수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학 점수가 많으면 취업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 좀 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학이 지금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네. 어학 점수가 그리고 또 많기도 해요. 토익, 토스, 오픽, 토익 라이팅, 네. 무역영어 지금 벌써 어학 관련 자격증만 5개나 있어요. 제2 외국어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만 지금 5개나 있을 필요가 사실은 취업 시장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토익이랑 오픽, 토스 중에 하나. 그리고 무역 쪽으로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면 무역 영어 정도까지 그냥 최대 2개에서 3개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만약 제가 드리머님이었다면 어학 점수보다는 차라리 좀 직무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직무에 걸맞는 자격증 취득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해외 영업 직무를 좀 희망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좋은 영어 성적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다만 오픽 점수는 토스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기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전일은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영어 자격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그 자격에 해당되는 점수만큼 영어 실력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만 높고 실제 말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일부 대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된 이후부터 영업 PT를 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일부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전형 뭐 이런 경우들은 자기소개 및 뭐 회사의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 해결 PT를 영어로 7분에서 10분 정도를 아예 진행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 자격이 많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되는 분이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스펙적으로만 준비했다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게 좋고요.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회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자격 취득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드리머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하나만 이제 개설된 국제 경영과 그리고 소비자학을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복수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정말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복전도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유리할지 아닐지와 관련된 거는 기업이랑 직무 그리고 산업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시너지만 난다면야 당연히 복수 전공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시각 디자인을 부전공으로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광고학과 단일 전공만 하신 분이 A 직무로 한정지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각 디자인 복전까지 하게 되면 A뿐만 아니라 AD, 그래픽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직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취업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복수 전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업에 대한 방향성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좋고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영과 소비자학을 복수 전공을 한 상황인데 국제경영과 소비자학을 모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산업의 경우에는 무역, 유통, 마케팅, 다양한 결을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저는 이제 공기업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전공 간에 시너지가 난다면 복수 전공하는 게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전일 생각은 어떤가요?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히 담아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업은 당연히 시너지가 난다고 말을 해야 될 직업이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이 코너를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복수 전공 말고 이제 제3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신촌에 소재에 있는 뭐 명문 여대. 전 개인적으로 취업 잘 되시는 분들 응원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분들은 전공이 3개 있는 단과대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3개면 되고 복수 전공한 나는 밀리나?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가 유불리의 여부라기보다는 복수 전공을 한 만큼 책임져서 주전공자들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을 땐 매우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오늘 답변이 제가 뭐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 죄송한데 마지막 방송이니까 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드리머님 하기 나름이지 않나 잘하셨다면 우리 김제트님 말씀처럼 매우 시너지가 나면 땡큐인 거고요 시너지가 안 나는 상황으로 좀 학점의 편차가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의 편차가 크다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드리머님의 궁금증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 해외 영업 직무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완전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학 점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또 국제경영 전공이나 무역영어 취득 이런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기에 정량적 스펙 점수는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관련 실무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고 본인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인턴이나 계약직 뭐 심지어 작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외 영업과 관련된 좀 경험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호스피탈리티 쪽 인턴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 보셨는지는 저희도 자세하게 적혀져 있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영업력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역량을 보유하신 건 좋지만 영업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결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분의 대기업 해외 영업 직무 취업 가능성, 차전일 생각은 어떤가요? 예, 업종마다 유불리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된다고 편하게 말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분을 선호할 수도 있고 매우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따라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전공이 국제 경영인데 네. 본인이 뭐 주로 마케팅 수업만 들었다 칩시다. 뭐 마케팅, 뭐 마켓 마조론, 뭐 소비자 행동론 이런 것만 듣다 보면은 제조 산업에 대한 기본 베이스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운영 수업도 들어볼 필요도 있고 뭐 회계 관련 수업도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런 좀 기업 경영 이해 전반적인 것보다는 한 부분만을 들었을 거라는 가정 아래
만약 특정 제조사에서 뭐 기획직렬이라든지 뭐 제조사에서의 B2B 영업의 경우는 뭐 산업 전반,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본인이 업무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반대로 뭐 컨텐츠를 뭐 마케팅한다거나 뭐 퍼포먼스 마케팅한 업무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브랜딩에 가까운 역할들을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의 뭔가 해외 영업적인 사실상 마케터 같은 해외 영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주로 소비재 회사들의 경우는 현지 시장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뭐 그런 쪽의 일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김제트도 산업군이나 기업 쪽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는 면세점 파트,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직무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현대백화점 면세점, 뭐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신라 면세점,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가 요즘 굉장히 호황입니다. 다시 이제 국내에 고객이 유입이 되고 있고 공항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시내 면세점 등 유통 채널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좀 글로벌 고객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글로벌 베이스의 지점도 있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높은 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원 기준을 보시게 되면 기본이 오픽 IH 이상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이과생 베이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IM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 높죠. 그래서 해외대 출신 당연히 우대되는 편이고 단순히 근데 또 어학 성적만 높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국적의 고객 니즈를 만족시켜보기 위해서 글로벌적 마인드와 글로벌적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좀 뽑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 관련 실무 경험만 좀 더 쌓으신다면 어학 성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파트의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쪽 직무를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찬원님을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조사 해외 영업이나 수출입 무역 관련 회사나 땡땡 인터내셔널 무슨 상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류 기업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글로벌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길 원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 회사들, 특히 유통 플랫폼들, 온라인 커머스 중심으로 특정 상품군이라든지 카테고리나 특정 타겟층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한다거나 요즘 뭐 소비자 트렌드 등을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의 회사들로 이제 공채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도 지원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본인이 또 그런 쪽을 선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의 의견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대기업 해외 영업과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다 공기업을 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공기업 취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에 앞서서 일단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공기업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왜 공기업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기업만 바라보는 게 조금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고 있는데 뭐 공기업은 별다른 스펙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세컨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고 좀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이유라면 저는 비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기업과 준비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르기도 하고 네. 필기가 아까 걱정된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필기 준비 같은 경우에도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접 평가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 영업으로서의 직무 설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편이라면 저는 굳이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고 사기업에 집중하시기에도 나이가 충분히 어리시기 때문에 공기업 저는 X입니다. 네. 자, 이분이 공기업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뭘까요? 이분은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제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지금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즐겁죠 오늘.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넓히려다 보니까 공공기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코트라 그리고 ODA 원조업을 담당하는 호이카 뭐 이건 좀 공공기관의 성격과는 좀 다른데 거기에다가 사실 뭐 좀 대본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이제 방송사에서 컨텐츠 IP로 마케팅을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해외 이제 컨텐츠 페어가 열리면 부스도 만들어 갖고 뭐 브로셔 외국어로 쓰면서 나눠주고 막 터반 두른 분들 이렇게 미팅 날짜 잡고 막 그런 글로벌한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라면 또 이런 공공기업에 또 가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분이 인턴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인턴을 하세요. 너무 성의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턴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인턴을 하셔야죠. 뭐 이제 졸업을 갓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취업을 못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마음을 빨리 다잡고 인턴을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인턴도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 금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도 그렇겠지만 채용 비수기에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인턴을 찾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 직무가 꼭 아니더라도 영업 관련 인턴을 해보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고 굳이 대기업 인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중소, 중견, 스타트업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지금은 인턴을 해보시면서 대충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해봐야 내가 이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이력서에 쓸 수 있는 한 줄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불 밖에서 나와서 빨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네. 차전일 생각은 네. 어떤가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괜찮거든요. 지금 이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체험형 인턴은 바로 코트라 체험형 인턴이 생각보다 해외 영업스럽습니다. 코트라에서 담당하는 여러 일들인데 대부분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면 좀 단순 반복한 업무들을 많이 할 확률이 높은데 이곳은 모집 공고에서부터 해외 영업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공고들이 나오고요. 제법 업무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퍼포먼스가 남아서 나중에 지원을 할 때도 다른 일반 대기업들에 지원할 때도 좀 글로벌한 환경의 업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구나라는 걸 어필해 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요. 네. 아니면 그 LX 인터내셔널 같은 곳들은 직무 교육과 인턴십을 병행하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월 이후에 그런 모집 공고가 또 뜬다면 무역 수출입 관련 교육도 2주 정도 받으시고 실제 근무도 한 2달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드리머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지금 앞서 언급된 인턴들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고민 또 하나가 현재 대기업과 공기업 필기 준비가 노베이스라고 하셨거든요. 자, 뭐 공기업은 앞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니까 대기업 필기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대기업 필기 준비 팁은 사실 뭐 크게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업만큼 이 필기 시험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 만약에 팁이라고 한다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지사트로 기본 유형을 익히는 겁니다. 기업마다 취급하는 인적성 유형이 다 다르기는 한데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사트거든요. 뭐 언어, 수리, 추리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있는 유형이 전반적으로 지사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트를 포함한 인적성은 전부 시간 관리랑 정답률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시간 컨트롤과 오답 비율을 낮추기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로는 취약한 유형에 있어서는 저는 인강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취준생 때 수리 파트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수리만 따로 인강을 듣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강을 듣게 되면 문제를 푸는 방법론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트보다 더 어려웠던 인적성을 저도 한번 뚫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뭐 부족한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강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전일은 공기업 필기 준비 팁도 알려주시죠. 저도 대기업 준비했는데 갑자기 공기업을 시키셔서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본에는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대본대로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틈을 주지 않네요. 일단 공공기관 대비는 전공 기초 능력과 전공 필기로 나누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필기는 그 유형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피듈형, 뭐
피사트형과 모듈형이 합쳐진 것, 혹은 모듈형 따로 피사트형 따로 이렇게 유형이 크게 나뉘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마다 내가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집들을 그냥 일단 구매하고 보자가 아니라 문제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문제를 한번 유형을 본다거나 온라인상으로도 무료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유형을 익히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8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전공 필기 같은 경우들이라 한다면 인문상경계열 분들은 이게 통합인지 단일 전공인지 이런 각각의 유불리에 맞게 내 학습량을 정하셔서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7-8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불리한지 상하반기 공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각각의 공공기관들의 그 모집 요강들 잘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공대 계열 분들의 경우는 이제 기사 자격 수준에 준하는 문제풀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 기사 자격 먼저 따시고 그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필기에 돌입하시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하지만 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말씀이시겠지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 합격한 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이제 바로 당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분이 현재 스펙에서 뭘 더 보완하면 좋을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격사항 중에서 만약에 보완하면 좋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잘 갖추고 계시긴 하지만 유통업 쪽으로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있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게 시험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장 빠른 게 24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고 상반기 자소서 면접 일정 맞춰가면서 시험도 좀 함께 준비하시면 사실 정량적 스펙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준비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계속 파워티처럼 강조를 했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드리머님께 가장 중요한 건 실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인턴, 계약직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빠르게 지원을 해서 3개월 이상 경험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영업 직무가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세점 업계 이제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직무도 비슷한 결이 될 것 같고 무역 영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 더 하셔서 SCM 직무라든지 뭐 물류 영업, 물류 운영 등의 직무도 괜찮아 보이니까 방향성을 빨리 명확히 잡고 상반기 준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전일은 이분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이분이 실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기에는 일부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프로그래밍 역량이나 통계 툴을 다룰 줄 아는 부분들을 어필해 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럴 개연성이 없다면 전형별 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이분에겐 빠를지도 모릅니다. 내년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하반기는 뺄게요. 상반기 안에 취업하실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적성 검사든 공공기관 필기든 둘 다를 병행하는 건 요즘 취준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드리머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김제트부터 해주시죠. 네,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네, 어학 성적은 양보다 질. 어느 정도의 스펙만 갖추면 충분하다. 물론 해외 영업이나 물류는 별도. 비수기에 인턴, 계약직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시간을 마련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필기 공부는 지사트를 기준으로 삼고 준비를 해보자. 모자라는 영역은 인강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여보자입니다. 네, 차전일도 스펙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죠. 예, 차전일의 마지막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돌다리 이제 그만 두드려라. 웬만큼 잘 두드린 것 같다. 사실 취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따져본 것 같으니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부딪혀보고 그 안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애자일하게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좀 좋은 곳에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인은 본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약점은 극복이 단기간에 될 만한 약점이 아니었고요. 시간을 좀 들여가야만 되는 약점들이기 때문에 잘 갖춰 나가면서 일부 경력과 필기 대비 같이 좀 잘 쌍끌이로 가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본인의 학습력을 믿고 대기업 적성 검사든 NCS 문제풀이건 제발 이제 시작을 해라. 시작을 하면 내가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빠르게 가늠이 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드리버님이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반말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래, 드리머야 별로 할 말은 없고 그냥 빨리 인턴을 하면 될 것 같아. 너는 그것만 하면 빨리 취업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빨리 인턴 지원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할 말이 없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저는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본인은 본인 약점을 잘 아는 편이니까 드리모야 제발 부탁인데 본인의 그 약점을 너무 이렇게 미루지 말고 또 다른 면으로 자꾸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을 빠르게 보완할 줄 아는 노력이 빠른 취업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창대할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오늘 취업 어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출연자를 대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김제트부터 해주시죠. 모든 출연자분들을 대신해서 일단은 취업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거 반영 잘 해서 24년 상반기에 모두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자, 마지막 또 차전일이 또 장식해 주셔야죠.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연자를 대신해서 출연자들 이름을 간단하게 읊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님, 차재원님, 이건님, 조은희님, 또 누가 있죠? 김수현님. 아 그렇죠. 김수현님. 그밖에 많은 분들.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윤소윤님. 또 누가 있죠? 뭐 여러 개도 계실 거예요. 메인 PD 지승환님, 네. 엘리 작가님, 그리고 주조에 계신 분들, 우리 카메라 선생님들, 또 다른 PD님들 모두 그리고 MC 뽀송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그 오프닝 영상 저 처음에 항말이 있었었거든요. 과연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멋있게 수개월을 견뎌주신 네. 모습에 저희도 박수 한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이 고통이 절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나고 원하는 기업에 출보하는 날이 오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